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415쪽인가요? 맞나요? 맞을지 모르겠네. 맞아요? 28번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네? 아니에요? 맞죠?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맞죠? 2번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까 보셨죠?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일괄 신청을 얘기하는 거죠. 일괄 신청. 일괄 신청.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 일괄 신청은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1건 원칙은 하나의 신청 사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를 1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 일괄 신청이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괄 신청은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일지라도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때 일괄 신청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일괄 신청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세 번째 등기 원인이 동일할 때 이때 일괄 신청이 허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토지가 존재하고 토지 위에 건물도 존재하고 이 토지와 건물은 보통 같이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같이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갈 겁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넘어가게 될 겁니다. 보통 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도 따로 존재하죠. 그렇다면 두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니까 신청 정보를 두 건을 등기소에 제공함이 원칙이겠지만 보통 이거는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죠.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따져보죠. 관할이 동일합니까? 동일해요? 달라요? 같죠. 토지 위에 건물이니까 같은 등기소겠죠. 두 번째, 등기 목적이 동일합니까? 둘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죠. 세 번째, 등기 원인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이게 일반적인 일괄 신청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요즘은 이 두 번째 일괄 신청이 좀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일괄 신청은 관할이 동일하고 두 번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일괄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보통 하나의 거래로 본다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 첫 번째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를 이때 이 원칙에 의한 일괄 신청이 이건 나중에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된 건데요. 공통점은 뭘까요? 관할이 동일하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일괄 신청이 있는데 두 개의 일괄 신청은 공통점이 무조건 관할은 동일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실 텐데요. 요거는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시가는 7억이에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을 겁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을은 10억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줍니다. 담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이거 너도 담보를 좀 네가 좀 제공해달라. 너 3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보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A도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공동저당.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겠죠. 여기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을구에 이렇게 등기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여기도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하겠죠.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기에 10억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7억이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3억. 이렇게 등기해도 을은 돈을 빌려줄 거예요. 왜? 각각의 부동산 합치면 10억이 되니까. 맞죠? 근데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되면 이거는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저당권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액이 똑같이 기록이 돼야지만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두 개의 거래가, 저당권 설정이라는 두 개의 거래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엮인 거죠. 맞아요. 요 하나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 두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거래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거래로 보니까 요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부동산이 관할만 동일하다면 일괄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관할만 동일하다면, 관할이 동일하다면 일괄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10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동일한 저당권 설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다시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서로 다른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괄 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책을 보시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을걸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볼 거예요. 좀 어렵지만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 갑은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여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는 이 납세 의무자에게 독촉하겠죠. 독촉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세무서는 이제 갑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징수하게 될 겁니다. 세금을. 맞아요. 강제 징수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체납 처분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체납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처분. 이를 체납 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체납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강제 징수당하니까 이 소유자는 이걸 다른 데로 빼돌릴 수 있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등기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다든지 아니면 후딱 팔아버리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세무서는 곧장 압류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압류등기를 촉탁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압류등기를 해줄 겁니다. 압류등기를 해서 요 갑이 다른 데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처분 제한등기죠. 그 다음에 곧장 공매처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요 부동산이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세무서의 압류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압류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해요? 안 해요?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반드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것. 두 번째는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것.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것.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것.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직권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얘는 법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일지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까?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미등기일 때는 요 세무서는 압류등기만 촉탁해서는 안 돼요. 뭐도 촉탁해야 될까요? 보존등기. 맞아요. 그런데 그 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이 세무사가 채권자 지위에서 조세 채권자의 지위에서 대위 촉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압류등기 촉탁 플러스 보존등기 대위 촉탁 두 가지 등기 촉탁을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어려운 개념이죠. 이때 일단 미등기가 아니라 등기가 된 부동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공매 절차는 이제 경매 절차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게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매수인이 있을 겁니다. 경락인을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네, 경락대금. 그래서 공매 절차에서는 매수대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매수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경락인을 얘기해요. 이건 경락대금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 매수대금으로부터 세금을 이제 강제로 징수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매수인이 매수세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맞아요. 이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이 해주는 겁니다. 누굴까요? 세무서.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등기는 세무서의 촉탁.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자가 B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저당권자도 매수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채권을 배당을 받아갑니다. 따라서 이 A가 저당권의 부담을 껴안을까요? 아니면 저당권 소멸시킬까요? 다시요. 매수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피담보 채권을 배당받아가요. 그럼 이거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겠죠.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의 말소는 누가 해줄까요? 공매 절차의 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 말소 등기도 세무서가 해주는 겁니다.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압류 등기는 어쩔까요? 내버려 둘까요? 지워줘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이것도 공매 절차의 한 부분이니까 누가 촉탁하겠습니까? 세무서가 촉탁해서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 등기와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전부 다 공매 절차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들이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니까 이거는 관할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매 절차의 부분들이니까 이거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이 세 개의 등기 촉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괄 촉탁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두 번째예요. 공매 절차에 있어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이전 등기, 공매 절차를 통해서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 등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한 건의 촉탁 정보로 등기가 촉탁이 됩니다. 일괄 촉탁이에요. 좀 어렵죠?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기억은 물론 안 나시죠? 네. 아니 또 계속 반복하면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 일괄 촉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 어떻게 할까요?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경매 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가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촉탁이 되면 등기관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압류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법원의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불러요. 이것도 처분 제한의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매수인이 나타날 겁니다. 경락일을 얘기해요. 이때는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그렇죠. 경락대금을 다 낸 때. 공매에서는 매수대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요. 이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대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요즘은 매각 절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똑같아요. 경매 절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요 매수인,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요 매각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누가 해줄까요? 법원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죠.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거 누가 해줄까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것도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도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누가 해줄까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등기는 전부 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니까 관할은 동일하겠죠. 그리고 전부 다 요 매각 절차, 경매 절차의 한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하나의 거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법원이 일괄로 촉탁합니다. 요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어렵죠. 그런데 구조가 어때요? 똑같아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거 어렵지 않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건 너무 어려워서 잘 출제를 안 하는데요. 요거는 단골로 출제합니다. 요거는 단골로 출제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지문입니다.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라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된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권 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1년 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매매 계약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실효가 되죠. 그럼 물권 행위 등기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지만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될 텐데 물권 행위가 실효되니까 소유권은 변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합니다. 소유권자 누굽니까? 네. 소유권자 누구예요? 아니,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이루어지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같이 실효되죠, 처음부터. 그럼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죠.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데 하나가 실효됐으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소급해서.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자니까 을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되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자는 갑이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갑인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병 명의로 되어 있죠.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말소 등기 청구가 이루어지면 이 병은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건데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이죠. 병이에요.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잘 판단하셔요. 잘.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 갑. 소유권 이전 을. 소유권 이전 병. 요게 말소가 되면 병은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등기 의무자죠.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 명의로 회복이 돼요.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에요. 을. 그래서 을이 등기 권리자로서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때 이 등기가 말소된 다음에 이제 말소가 되면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까? 을의 명의로 회복이 되죠. 그럼 이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가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을이 병이 말소 등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병이 말소 등기를 안 해주면 이 을명의 등기도 말소될 수는 없어요. 이 순서대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말소 등기 안 해주면 이 갑은 소송을 제기하겠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원고가 누굴까요? 갑. 피고가 누굴까요? 병입니다. 병. 그렇죠.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이때 요 등기를 갑이 대신 신청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갑은 을의 말소 등기 신청을 갑이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게 말소가 되면 이제 갑은 을과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받아서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병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자신의 권리로서 신청하는 겁니까? 을이 신청한 걸 대신 신청하는 겁니까? 을이 신청해야 될 것을 대신 신청하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제 이게 말소가 되면 이제 이 등기로 회복이 됩니다. 이 등기로 회복이 되는데 이것도 말소돼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 말소를 신청해 주지 않으면 이 갑은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예요. 누구를 피고로? 이제 을을 피고로. 그렇죠.
그러면 을을 피고로 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이게 없어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네. 대위 신청이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갖추게 되면 전자신청할 수 있죠? 네. 맞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관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의 이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이 관리능력 없는 사단체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기억나실까요? 3번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관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관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자, 패소자, 원고, 피고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4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아까 보셨죠? 무조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5번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예요. 즉 컴퓨터 파일 형태의 등기부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은 종이 형태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형태로 등기를 신청하러 등기소 방문해서 종이를 제출하면 등기관은 종이 형태에 기록된 내용을 컴퓨터 파일 형태의 등기부에 옮겨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쉽게 옮겨 적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쉽게 옮겨 적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표준 양식은 전자신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로 된 방문 신청할 때 종이로 된 신청 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의 등기부에 쉽게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방문 신청이에요. 전자 신청이 아니라.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전자표준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전자 신청이라고 오해를 하신 겁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등기부에 쉽게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일종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양식을 만들었는데 이건 종이 형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집이 되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을 보시면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요. 참 문제를 좀 유성하게 됐죠. 여기서 기명 날인이라는 것은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명은 사인하는 것이죠. 요즘은 뭐 도장 찍어도 되고 서명, 사인도 폭넓게 인정을 해줘요. 맞는 질문이 될 테고요. 2번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관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한 명일 때는 등기관리자 중 한 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이 등기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수도 있죠. 여러 장일 때는 그 등기신청 정보가 한 세트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 장의 등기신청 정보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입니다. 누이고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든지 사인하는 거, 이걸 간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에 한 세트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간인이 당사자가 등기관리자나 등기임자가 여러 명일 때 전원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명으로 족해요. 그래서 이때는 맞는 집이 될 겁니다. 이거 예상을 했던 지분이죠. 3번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하는 경우에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기록된 글자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다가 몇 글자를 삭제했는지 글자 수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난 외에다가 그 삭제되는 글자 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명과 날인은 서명은 무슨 뜻이에요? 사인. 날인은요 도장 찍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하여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정말 치사하긴 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뭡니까?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 5번. 작년에 출제가 된 거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았죠? 관할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치사하긴 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될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죠. 2번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이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의 경우 원칙이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게 인감증명이죠. 근데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서 멸실된 사실과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 게 멸실 등기예요. 따라서 표제부 등기죠.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단독 신청이니까 인감증명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이 확인 서면은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을 얘기합니다. 이때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네. 첨부하죠. 꼭 외우셔야 돼요.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4번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소의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네. 첨부하죠. 5번 등기명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 보증인의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네.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 보증서 거기는 제3자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네. 등기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인감증명 첨부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38번을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기억나실까요?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 기억하셔야 되죠. 첫 번째,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죠. 따라서 첨부하는 게 뭘까요? 정관, 기타, 귀역. 맞아요. 두 번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만 신청은 누가 하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죠.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사원총회를 열어서 사원총회 결의를 한 다음에 결의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만. 기억나셔요? 마지막으로 이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법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와 주민등록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1번 보시면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맞겠죠?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관리자인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맞겠죠? 맞아요? 등기 관리자가 틀렸죠?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겠죠?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부에 이미 등기가 됐다면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죠. 믿을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왜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5번. 정관이나 기타 규약을 제공해야 된다. 맞죠? 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39번을 보시죠.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거는 것은 1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갑니까? 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인가요? 취득인가요? 취득.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럼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게 되면 이건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처분이죠.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3번,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 것. 세 번째, 가등기 후 본등기하는 거니까 본등기가 가능할 것.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한 단어로 뭐라고 불렀죠? 채권적 청구권. 따라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물청이에요.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뭐 위반입니까? 수반성 위반이죠. 각하가 되겠죠. 일부 지분에 대한 보전 등기 가능합니까?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된다고 했죠.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네, 이건 7, 8월 가면 다 외우셔요. 너무 자책감을 갖지 마셔요. 아예 자책감을 안 갖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쉬운 문제가 되셔야 돼요. 지금은 좀 어렵게 느끼겠지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40번도 한번 보시죠.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권자 1위는 자신의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가등기권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시 그래야 돼요. 아까 똑같이. 가등기권자는 준공유라고 했죠. 준공유니까 공동의 목적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가등기권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네,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시 읽어보죠.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준공유예요. 준공유니까 공동의 목적이 없습니다.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본등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 것만 하라는 겁니다.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즉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분 건물을 취득할 때는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함이 원칙입니다.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3번, 4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 신청할 수는 없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뭐 쉬운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41번. 아까 보신 거예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동시에 신청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죠. 2번 강공수의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의 세무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세무서의 촉탁이니까 매수인이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해줘요. 반드시 세무서의 촉탁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매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빨리 등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무서가 촉탁해야 되는 거니까 세무서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매수인은 세무서에 청구해요. 그러면 세무서는 청구에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이전 등기를 촉탁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리을 디귿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다 민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권은 설정 행위에서 양도나 담보 제공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라요. 다른 물건은 양도 금지 특약, 그 다음에 담보 제공 금지 특약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물건은. 근데 전세권만 이게 허용이 돼요.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나 담보 제공 금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허용해요. 민법에서 허용하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할까요? 허용 안 할까요? 허용하겠죠. 그렇다면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을 등기 신청했을 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이거 기억나실까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시험과 관련해서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리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주소도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주민번호와 주소를 등기명인 표시사항은 세 가지라고 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래서 저당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록이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이 될 때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권리자 을은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주민번호 증명정보와 주소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관리자는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주민등록표 등초본이에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의무자 갑도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갑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서 을이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한 이유는요.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첨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등기부자는 등기부에 기록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 등기 신청할 때는 이런 거 첨부할 이유가 없죠. 표제부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 권리자가 애당초 나타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는 게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권리자만. 등기 권리자만 첨부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을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되죠. 따라서 이 등기 권리자는 뭘 첨부한다고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좀 예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소유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방지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같고 다른 동명이인이 남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타인의 부동산 처분을 방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건 예외예요. 이름이 같을 수는 있지만 주소까지 같을 수는 없죠. 주소까지 같으면 그건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주소가 같다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여 주민번호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주소지까지 같으면 이건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뭘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이때 이 을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주소지가 어디였느냐면 어디로 할까? 서울입니다. 주소지가 서울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주소지가 어디라고요? 서울. 그리고 주민번호도 기록이 되겠죠. 되셨나요? 되셨죠? 1년 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을과 병은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을. 얘는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이때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뭘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한다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도. 그런데 이 을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이사를 했습니다. 경기도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때는 서울에 살았는데 이때는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는데 을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이 어쩌요? 다릅니다. 이때는 카카데미 원칙입니다.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등기의무자는 뭘 첨부합니까?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부를 첨부하죠. 그러면 이 주민등록표 등초부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전신고 기록이 있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사가 분명한 거니까 구태여 이걸 각하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하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각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소지를 바꿔주면 돼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첨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 가능합니다. 2의 1.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그리고 주소지를 경기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걸 지워줘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주소 증명 정보가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첨부가 되니까 등기관은 알아서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치가 됐습니까? 일치가 됐죠. 각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문장이.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지문을 읽어보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는 이때는 각하할까요? 안 할까요?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4번을 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신청인에게 통지해주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가 있었죠. 여러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재빨리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등기필증은 예전에 등기필증이라는 제도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이때 영수증의 기능은 뭐가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다시요. 등기필증은 영수증의 기능을 수행했고요. 두 번째,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때 등기필증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폐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이 두 개의 기능은 다른 제도가 수행하게 되죠. 이 기능은 누가 수행하는 겁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리고 이 기능은 누가 수행한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 기억나셔요? 이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4개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기록될 것. 네 번째,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의는 같은 사람일 것. 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새로운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이고 등기 신청인도 있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으니까 통지될 수도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자는 누구죠? 등기 권리자.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이 누굽니까? 채권자.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다른 사람이죠.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보전 등기 명의인이죠. 다른 사람이죠. 보전 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과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했죠.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관공서의 촉탁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관공서에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신 관공서에게 뭘 해준다고요? 등기 완료를 통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통지되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등기 명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등기가 됐다는 것을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했죠.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다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 대신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네. 그러면 책을 보시면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등기 신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등기 신청인이 없으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는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건 신청인이 있을 때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주소 변경 등기라는 표현이 있죠. 주소 변경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명인에게 작성 통지해주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대신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그래서 1번 지문의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주소 변경 등기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대신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도 없을 겁니다. 즉 등기 명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는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까? 해주죠.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 등기 완료 통지해 주죠. 3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있어서 관공서. 4번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등기 완료 통지해 줄까요? 어느 등기 완료 통지일까요? 네? 등기 권리자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등기 의무자라고 돼 있으니까 어느 등기 완료 통지일까요? 이걸 얘기하겠죠. 신청인이니까. 아닙니까? 거기 등기 의무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한 거죠. 그러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입니다. 완료 통지입니다. 얘는요.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 이거 어려우셔요. 이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신청인에게.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는 신청한 사람이죠. 신청한 사람이니까 등기 의무자에게는 이 등기 완료 통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등기 관리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죠. 그럼 등기 관리자에게는 이 등기 완료 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도 보죠.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신청인이 누굽니까? 채권자. 채권자가 신청했으니까 채권자에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해 줘야 되겠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어디 갔어? 얘한테도 등기완료 통지가 돼요. 이 채무자에게 하는 등기완료 통지는 이거 대신해 주는 이 등기완료 통지입니다.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도 채권자 채무자 둘 다 등기완료 통지가 되는 거예요. 어려우셔요. 그러면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보전 등기 명인에게 등기완료 통지해 주죠. 근데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신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등기완료 통지는 나가겠습니까? 안 나갈 거예요. 이건 신청인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 명인에게 나가는 것이고,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이거는 이 성질과 이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강공서가 촉탁했으니까 강공서가 신청한 거죠.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강공서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라갔죠. 근데 등기표 정보는 작성이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강공서는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네, 어려운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안 어려운데. 그 다음에 5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의무자. 이거 좀 외워달라고 부탁드렸죠.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중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때는 등기의무자 본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따로 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답은 1번.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상급의 문제였어요. 거기 별표도 3개 나와 있죠. 네, 잠시 쉬었다가 오른쪽에 문제를 보겠습니다.